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일단은 먼저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일단 녹화 방송이라는 점 인지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외신에서는 우크라이나연 몰도바도 공격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고요. 일단은 9일 지금 방송 보시는 시점에서 그쵸? 9일 새벽이시죠? 새벽 시간대인데 이때 5월 9일은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 이날을 좀 기점으로 그래서 전쟁 양상이 지금 좀 급박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9일에 러시아가 전쟁을 좀 끝낼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교행에게 전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5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총 봉쇄를 하던 어쨌든 여기서 음, 그렇죠. 전승기념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더 무리해서라도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엇갈리는 뭐 외신 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에 좀 질린 듯한 모습. 그래서 이 부분으로는 지금 현재 추세, 단순히 어떨 것이다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통수를 쳤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얘기를 하면 러시아에서 협상인 척 하면서 뒤에서 미사일 쏘고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5월 9일 날은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전쟁 상황은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고 한 주간의 좀 추세를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일단은 지금 FMC 정례 회의가 끝났죠. 이번에 정말 말도 많았었고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신조어 같은 개념의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번 FMC에서는 원래는 6번의 그쵸 6번의 남은 FMC 회의에서 한 번의 빅스텝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죠. 이전에 25bp 0.25% 베이비 스텝으로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남은 6번의 회의에서는 계속 25bp를 가져가다가 한 번 정도는 50bp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봤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2월, 3월 이렇게 계속 생각했었던 시나리오였었는데 어느 순간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해도 잡히지 않고 단기간에 금리 인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잡힐 생각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더불어서 오일 가격 자체도 계속적으로 춤을 추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110달러를 또 돌파를 해주는 강한 또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오일 가격이 계속 변동성을 가져가다 결국에는 추가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게 오일 가격이라고 했어요. 전 산업군에서 오일이 들어가는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굴을 하던 무슨 장비, 어떠한 1차 생산, 가공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갔었을 때 전기를 사용을 할 거고 이 전기가 어떻게 보면 기초적으로 원유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렇죠. 운반이라든지 이런 요소에서는 다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일이 들어가지 않는 산업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던 배송을 하던 그리고 자체 기업 내에서 생산이나 이 제품을 만드는데 어쨌든 이동을 하고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있어 만드는 데 있어 오일이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이 오일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기존에 1,000원의 단가를 맞춰서 생산을 했었던 물건 자체를 오일 가격이 올랐으니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밖에 없겠죠. 원래는 뭐 1,000원이었던 거를 1,100원, 1,200원 이런 식으로 올려서 다음 2차, 3차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에다 넘겨주면 여기서도 똑같은 작업을 시행을 했었을 때 이 앞에서 붙은 프리미엄 가격 플러스 또 생산을 하는데 추가 비용이 더 드니까 이게 고스란히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그거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기존보다 마진율을 훨씬 떨구면서까지 물건을 생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가격을 고스란히 붙여서 결국에는 소비자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물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단순히 오일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공급망 쇼크나 이런 부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당연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오일 가격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는 한 번의 빅스텝이 이제 여러 번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75bp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얘기를 했었죠, 시장이.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나와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든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 잡혔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었던 방향성보다 또 틀어서 더 크게, 더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라든지 계속 QT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4월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장이 오히려 풍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50bp에 대한 이번의 인상 가능성을 다른 인사들이나 그리고 V장이나 계속 나와주면서 이 부분을 계속 언급을 했던 거죠, 시장이.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일시적인 충격을 계속 줬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어떻게 보면 예방접종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얘네가 진짜 50bp를 올려버렸으면 얘기 없다가 그럼 시장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추세를 줄 테니까 계속적으로 시장에 그리고 이제 나와서 연설을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해줬던 부분 중이 결국에는 이 50bp 인상 가능성을 이번에 나오기 전에 98.4%까지 예측을 하면서 가져갔었죠. 그만큼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 100%. 그래서 50bp였기 때문에 50bp도 어떻게 보면 빅스텝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많이 올리는 거죠. 한 번에. 한 번에 따지고 봤을 때는 많이 올리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번에 할 거야. 우린 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풍겨서 되려 50bp를 얘기를 했었던 당일 발표되고 나서 시장은 예상치와 부합하고 자이언트 스택까지는 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안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낙폭을 가져갔으니까 결국에는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관점 하에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장이 좀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이날이 상승의 기점이 되는 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한번 지금 정리를 하면 FOMC 정례 회의를 마친 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상태, 그래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앞으로 두 번, 세 번 회의에서 이제 50bp 인상안을 이제 금리 인상 테이블에 올라올 예정. 그러니까 회의에서 원래는 이번 한 번 하면 나머지는 다 25bp일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은 더 올릴 가능성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대신에 0.75%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주니까 여기서 좀 안도감을 가지면서 어쨌든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일단은 자, 나스닥 선물 차트로 일단은 좀 대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설명드리는 게 자, 우리가 현재 시장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자, 12월 말에 거의 고점, 전고점을 또 뚫어주나 하면서 횡보장을 가져갔었던 구간대에서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해석과 더불어서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낙폭을 가져갔었죠. 10월 말부터 1월 한 달 동안 내리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깜짝 반등을 좀 한번 보여줬었고 그 뒤에 일단은 다시금 횡보 자리를 가져가는 중간에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다시금 한 번 더 매도세를 강하게 이끌어 갔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는 어땠나요? 그 다음번에는 여기서 다시금 반등을 가져갔었는데 이거에 대한 강한 반등의 이유는 이제는 바닥이다. 저점이다. 이때 당시에 이제 나스닥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로 지켜줘야 되는 주요 자리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부터 강한 매수세가 올라왔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이 구간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 전환이나 반등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지 쇼크를 줬었던 기업들, 특히나 뭐 넷플릭스 할 것 없이 대장주들의 뭐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넷플릭스는 뭐 35%나 하루에 빠져줬었고 아마존은 14%라는 말도 안 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어제 어제라고 표현하기 그러네요. 방송 기점으로 봤을 때 5월 4일 기준으로 3.39%나 상승을 하는 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종가 기준으로 3.39%지 바닥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죠. 지금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들어올린 거는 4%대, 거의 5%대 상승을 보여줬던 강한 흐름이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근데 강하게 지금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목요일 시장에서. 자, 이거에 대한 이유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FMC 회의 이후에 이제 좀 괜찮아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볼 수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오일 가격이에요. 오일 가격. 다른 것도 아니고 오일 가격이 지금 상승인데 지난번에 제가 팍스 다른 방송 토요일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자리값까지 지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대까지 터치를 해줄 수 있다. 왜? 수렴 형태에 대한 지금 자리값에서 이탈 자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구간대 지금 이탈하고 이 추세 라인 때 이탈하고 돌파하다 보니까 지금의 상승 흐름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고 이거는 다시금 정고를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값으로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오일 가격이 원래는 이제 90 초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안정세를 가져간다는 건 80 초반이 가장 크게 안정권으로 다시 오일 가격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산업 전반의 부담감이 덜어지고 여기서 이제 CPI가 잡히면서 어떻게 보면 생각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 잡힐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안과 더불어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힘을 실어주면서 이번에 50bp 보여줬고 빅스텝 가져갔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쉬고 25bp 가져가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다시금 상승 추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오일 가격이 결국에는 낙폭을 가져가야 모든 시장에 걸쳐서 다시금 지수의 상승을 추세를 그러니까 매수세를 다시금 쭉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값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변동성은 심하지만 그쵸 변동성이 심한데 결국에는 지금 매도세를 좀 강하게 보여주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시장이 좀 반등을 좀 기대하기 힘든 다시금 추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었죠. 추세라는 거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후 나아졌던 이런 모습들이 다 추세가 나왔었던 구간인데 현재 구간은 어떻게 보면 하락이고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한 번 더 저점 밀면 이거는 뭐 그냥 다시금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낙폭을 굉장히 계속적으로 크게 키워갈 수 있는 자리값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됐든 지금 현재 오일 가격의 상승이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 관점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제 저 올린 거 지금 다 빠져주면서 낙폭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FMC는 이제 또 다음 달로 일단 좀 넘어가 준 상황이고 여기 더불어서 일단 한 번 더 주목해 볼 만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9일 5월 9일이 기점이 돼서 일단은 어떤 모습으로 가져갈지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9일 기준으로 지금 보면 한 번 더 좀 크게 변동성을 줄 수 있고요. 제가 잠깐씩 멈추는 이유가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낙폭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450에서부터 160까지 지금 몇 분 만에 어떻게 보면 본장 열리고 나서
또 340 기준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지금 매도로 빠지는 정말 강한 매도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바닥이 어디인지 안 보일 정도로 정말 강한 매도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30분 동안 지금 빠진 지금 포인트가 거의 200포인트를 빠뜨렸어요. 200포인트. 본장 열리고 나서 200포인트나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요거는 지금 금요일 시장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감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 월요일 오전에 선물시장 그리고 지수 흐름으로 봤을 때 정말 일봉상 어제자 올렸던 거 FMC 결과에 따라서 안도감 예상치에 부합했던 자리값 안도감으로 올렸던 자리값 지금 다 가져가고 있죠. 자, 금요일 시장 한 번 더 남았는데 금요일 시장 자체가 마감이 전저점까지 밀어버린다. 이거 월요일날 정말 힘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시장이 너무 충격을 줘서 저도 약간 지금 충격적인 상태인데 이후부터 조금 정신 차려서 일단은 다음 얘기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낙폭이 매도세가 지금 분봉으로 보시면 자, 30분 동안 얼마나 떨궜냐라고 했었을 때 자, 딱 30분 기준이에요. 30분 정도 기준으로 지금 보면 300포인트를 떨궜습니다. 300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지금 3%대 넘게 급락 중이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오일 가격의 급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일 가격 급등과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크게 급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멘트를 약간 하면서 지켜보다가 실시간으로 지금 무너지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만큼 매도세를 지금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거의 다 지금 4% 5%대 낙폭을 다 키워가지고 있고 어떤 종목들은 10%대까지도 지금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이런 실적 시즌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 자, 지금 글로벌 IB들 평가를 통해서 좀 개별 장세 대응을 해보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바라봤었을 때 자, 지금 메타 지금 이거는 제가 조금 이전에 만들어 놨던 건데 하루 전에 만들어 놨던 건데 지금 주가가 조금 더 빠져 있죠. 어쨌든 200달러대라고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자, 시장 예상치보다는 지금 EPS가 지금 높게 나왔고 총 매출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하향을 해서 지금 240에서 230으로 맞췄고요. 자, 지금 모건 스탠리는 그 대신에 비중을 또 확대하는 의견. 근데 지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10달러 정도 줄인 거고 목표가를 얘네는 5달러 정도 상향을 했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지금 273으로 지금 보고 있고 에버코어는 목표가를 지금 하향해서 350에서 325로 바라보고 있는데 자, 지금 200 초반이죠, 메타가. 근데 좀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정말 이 메타라는 종목 자체도 대장주고 시총 자체가 무거운 종목인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나 움직임 자체가 웬만한 우리나라 시총 작은 기업들의 움직임과 거의 흡사하게 가져가죠. 뭐 하루 만에 20%까지도 지금 뭐 낙폭 가져가다가도 지금 다시금 반등
가져갔었을 때 뭐 18%, 뭐 14%씩 막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최근 움직임 정말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당 순이익이 지금 일단 좀 그래도 EPS 깜짝 호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기대치가 없었죠. 메타는 너무 말 많고 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테마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상호까지 바꿔놨는데, 이 메타버스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실물인지, 이걸로 정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 시장은 의문인 거죠. 이전에는 그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게 이제 거품이 빠지고, 좀 더 냉철하게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향후에 메타버스의 보편화가 일단은 기업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VR, AR 기기들의 간편화가 가장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고, 다시금 추세를 일으킨다고 하면 이전 주가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전까지는 지금은 200 초반 아니면 오히려 매도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퀄컴인데요. 퀄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가가 140달러대라고 지금 봐주시면 되는데, 자, EPS도 좋게 나왔고요. 총 매출 자체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 목표가는 대신에 하향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비중은 유지하되 목표가는 185에서 160으로, 그리고 이제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목표가를 하향을 했지만 140에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목표가들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하향 상향 이렇게 좀 엇갈리는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하락세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정말 낙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이런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목표가 하향, 상향 이렇게 좀 나와주면서 넘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 차원에서 이거를 갖고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퀄컴은 브로드컴과 같이 함께 5G 반도체 양대 산맥 기업인데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주당 순이익 속매출 모두 호조 그리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잘 가져갔었지만 연준의 긴축 압박에 따른 기술주가 시장 전체 하방 압력을 견딜지가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좋게 나와줬지만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50bp 빅스텝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켜보면 과연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탄력을 가져갈지가 이제 물음표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그러면 더 IB들의 지금 투자 방향성도 지금 좀 갈려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굳이 무리하게 지금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페이팔 홀딩스인데 자, 얘네도 지금 거의 부합했어요. 시장 예상치와 지금 EPS 부합해준 모습이고, 자, 총 매출도 다 지금 부합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예상치와 같이 나오면서 대려 얘네는 목표가를 전체 다 지금 하향을 가져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좀 특이하죠. 목표가 전체가 다 하향인데 현재 주가가 이제 90달러인데 지금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100달러 선 초반 아니면 95, 85는 조금 더 이제 낙폭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104, 125까지 보여주는데 굳이 지금 단계에서 본다고 하면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정도만 생각할 수 있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보단 낙폭을 좀 크게 키워갈 수가 있겠죠. 자, 얘는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지금 87까지 아우 지금 6%는 지금 낙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봉인데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가져갈 수 있었던 구간이었었지만 지금 오늘자 6% 밀리면서 다시금 지금 추세 자체가 전저점 밀고 넘어가면 80달러 깨지면서 매도세를 굉장히 또 크게 60달러 초반대까지 또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으로 해석이 되네요. 자, 그래서 페이팔 같은 경우는 다시금 안착하더라도 100달러 초반까지만 지금 좀 상승 여력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적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자, 코로나 수혜 종목들과 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엔데믹 리오프닝에 따른 기존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존 등과 비슷한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2분기 실적마저 호조라면 그래도 이제 뭐 상황은 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은 좀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보잉인데요. 보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죠. 항공기 제조업체인데 로키트 마틴이랑 레이시언 테크놀로지와 함께 방산주로도 취급이 되나 실적은 좀 밀렸다. 자, 보시면 시장 예상치보다 EPS 훨씬 더 낮게 나와줬고요. 매출 자체도 지금 꺾여서 지금 안 좋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체적으로 목표가가 지금 하향이 되는 모습이고, 자, 보잉도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1.6% 지금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달러대, 154달러대 지금 똑같이 나와주고 있는데, 2025년 보잉 뭐 777X 인도 지연의 여파를 잘 극복할 것인가가 좀 관건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현재 주가 150이지만 지금 목표가는 그래도 높은 상황이에요. 목표가 높게 나와줬지만 전체적으로 하향했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 중에 하나니까 굳이 지금 보잉을 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던 음, 델타 항공이 지금 훨씬 더 저는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지금 훨씬 더 나쁘진 않고 다시금 상승 탄력 받아줬을 때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그래서 실적도 안 좋게 나왔고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는 지금 매수세를 좀 가져가기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다음은 포드입니다. 포드. 자, 포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EPS는 조금 더 좋게 나와줬고, 지금 총 매출은 약간 아쉬운, 뭐, 거의 다 뭐 지금 좀 부합한다라고 좀 할 수는 있는데, 되려 제 목표가를 굉장히 크게 하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포드 같은 경우도, 자, 최근에 지금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보여주긴 했었지만, 바닥에서 13달러 때까지 낙폭을 가져왔었던 거, 지금 반등을 좀 강하게 보여주긴 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매도세를 이어가지고 있는 자리값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많은 분석을 하면서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었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좀 재미를 봤었던 기업이었었는데 정말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자리값이 조금 안타깝긴 해요. 자, 미국의 전통 자동차 기업이죠. 전통 자동차 기업이고 전기차 시장 진출과 그리고 인기 모델 전기차 생산 소식에 상승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 공급망 쇼크 계속적으로 지금 자동차 전반적으로 정말 안 좋죠.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 모델들의 실제 수익화가 주요한 반등 포인트고 음,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 공급망 쇼크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다시금 상승 전환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 14달러대로 보신다고 하면 지금 목표가 전체 하향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더 좋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장기간으로 좀 바라봤었을 때는 천천히 음, 자, 한 6개월 단위 기준으로 좀 매집에 대한 생각으로 주가 자체도 지금 14달러대면 가격대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좀 천천히 모아가면서 평단가를 맞춰간다고 생각하시면 지금도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딱 뭐, 내 비중을 딱 걸어 두고 사기에는 리스크가 크지만 되려 뭐 5% 비중을 뭐 0.1%, 0.5% 기준으로 한 주씩 한 주씩 꾸준히 지금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쭉 장기간에 어,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포드는 좀 나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EPS 자체도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총 매출 역시 높게 나와줬습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조금 물음표였었는데
신제품 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사실상 부합을 하던가 아니면 조금 더 낮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신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와줬었는데, 자, 좋게 나오면서 깜짝 반등을 보여줬지만 다음날 음, 오전에 팀쿡이 얘기를 했었죠. 대려 중국 쪽에 우리가 생산 라인을 다 두고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중국의 이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중요하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좀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빅테크들의 엇갈린 실적 속에서 1분기 실적 발표만큼은 호실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다만 지금 가이던스는 시장의 기대보다 낮게 설정을 하면서 주가는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2년 이후 박스권 장세를 유지한다라는 점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좀 목표가는 조금 아쉬워요. 지금 현재 160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목표가 지금 봤었을 땐 거의 지금 비슷비슷하죠.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목표가를 210에서 200으로 하향 설정했고 나머지 부분들로 봤었을 때 현재 주가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남은 자료 조금 더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에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14%라는 좀 경이적인 낙폭을 좀 보여줬었죠. 자, 일단은 시장 예상치였던 지금 8.35달러, EPS 8.35달러를 지금 생각했었는데 되려 마이너스 7.56달러였어요. 그리고 일단 매출 자체는 지금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해준 모습인데, 자, EPS 박살 나면서 지금 에버코어 목표가 하향했고요. 트루이스크도 지금 목표가 하향, 그리고 코엔도 목표가 하향, 그리고 골드만, 삭스만 지금 매수 의견 유지고 목표가 3,700불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자, 현재 2,400대까지 지금 나와준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은 목표가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아마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상 최대의 지금 어닝 쇼크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리비안 투자 손실이 주당 순이익 지금 마이너스의 주 원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클라우드를 제외한 여타 사업 분야도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좀 문제죠. 일단은 전망이 안 좋다라는 거는 정말 이번 실적 시즌에선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OTT 시장의 대장이었던 넷플릭스가 향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포화된 상황이고 이미 지금 그 전에 잘 상세를 이끌어 왔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빠질 일만 남고 더 이상 추가나 이런 부분들이 가져가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나와주면서 하루아침에 주가가 35%라는 말도 안 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크게 리비안 지금 투자 손실이 지금 주당 순이익의 이제 마이너스의 주요 원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마존은 지금 좀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있는데 찾기 힘들어서 이렇게 지금 계속 검색해서 새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아마존. 자, 저점 더 밀면서 지금 현재
6.5% 빠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아니죠 원래. 근데 아마존이 좀 너무해요. 전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만큼 지금 클라우드 사업에서 사업 분야에서는 전 세계 탑을 지금 찍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코로나 쇼크 이후에 일단 바닥에서부터 일단은 단기 급등이 좀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일단은 두 배를 상승을 일단은 좀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과 좀 다르게 20년 9월서부터 정말 장기간의 지금 횡보장세를 가져갔었죠. 박스를 이렇게까지 크게 뛰면서 아 얘는 지금 3,600, 뭐 3,000 지금 700 이 정도 선에서 지금 2,800 거의 1,000달러대를 지금 위아래 폭으로 두고 횡보장세를 길게 가져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게 지금 되려 더 저점을 그리면서 매도세를 더 키워가고 있다. 아마존이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물음표죠. 음, 일단은 지금 바라봤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이 추세를 지금 뒤집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추세를 뒤집는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지금 현재 3대 지수에 일단은 추세가 다시금 상승으로 넘어와야 현재 추세를 좀 뒤집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아마존이 6%대나 빠지고 있다. 그럼 오늘자는 결국에는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도 13,000 초반대까지 500포인트나 빠지고 있습니다. 500포인트. 정말 좀 대단한 시장이에요. 정말 대단한 시장인데, 자, 저점을 계속 밀고 있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추세를 돌리기에는 조금 더 기간값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쇼크를 크게 줬어요. 마이너스 14% 보여주고 난 뒤도 거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지금 반등 그래도 양봉을 보여줬었다가 지금 다시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죠. 아쉬운 상황이고 매수세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지금 음, 아직까지는 저점 더 그릴 것이다. 근데 오늘 일단은 6%도 정말 큰 낙폭이다 보니까 이 정도 때가 지금 좀 마무리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간에 추세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2,800선까지는 지금부터 500달러대까지는 지금 추가 상승을 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중심값을 깨면서 넘어가는 흐름으로 상승으로 지금 좀 전환이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좀 추세 가져가기에는 조금 다음 분기 실적까지는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도 지금 목표가는 지금 하향이지만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는 목표가 자체가 다 높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존은 그래도 좀 매수로는 좀 저는 생각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좀 빅세일의 기간이다. 좀 표현을 하면 세일 가격이 좀 많이 세일되어 있는 상태다. 주가가 워낙 지금 한 주당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이전에 4,000불 이럴 때는 좀 한 주씩 담기도 힘들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한 주 정도씩은 좀 담을 만한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엔 마스터카드인데요. 마스터카드는 지금 현재 섹터에서도 좀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예상치 지금 2.18달러인데 주당 순이익이 이제 좋게 나왔고 EPS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총 매출 역시도 좋게 나와준 모습입니다. 네, 현재 지금 일단 350달러대라고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350달러대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400달러 좀 넘게 나왔죠. 파이퍼 샌들러만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 좀 400달러대까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스터카드 좀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마스터카드를 기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3대 카드사 모두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일단 엔데믹 전망과 리오프닝 바람을 타고 당연히 우리가 지금 보복 소비라는 말이 이전에 계속적으로 못 하다 보니까 돈 쓸 때를 못 찾다 보니까 보복 소비, 명품에 대한 소비가 있었죠. 1차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쇼크 이후부터.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보복 회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좀 있으면 보복 여행이 이제 나와 주겠죠. 그만큼 엔데믹 전망과 좀 더불어서 봤을 때 카드 소비량이 늘어난 것이 지금 현재 주요
매출의 상승이나 호실적 이런 부분들을 가져갔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장기화되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민간 소비 분야로 좀 연결될 경우 주의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일단은 사치품 그리고 가장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서부터 일단 좀 막힌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지금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집을 샀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시예요, 예시.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집을 그냥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좀 많이 없죠. 보통은 어느 정도는 대출 비중을 끼고 사는데 가장 크게 이제 그렇게 되면 대출 금리가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좀 부담이 되는 큰 금액대부터 일단은 소비세가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뭐 올해 내가 어떤 집을 살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지금은 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차라리 내년 후년 뭐 이렇게 좀 돌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는 당연히 이제 자동차. 그래서 내가 원래 올해 바꿀 예정이었었지만 지금 뭐 공급망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차 나오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3년 탈 거, 5년 타고 5년 탈 거, 7년 타고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명품 소비, 그 다음부터 이제 개인적인 소비를 가져갈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민간 소비 분야로 좀 연결될 경우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만큼 소비가 위축됐었을 때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일단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저는 흐름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스터카드는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한번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맥도날드인데요. 맥도날드는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나오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맥도날드 러시아 이제 매장 전체 폐장을 해버렸죠. 폐점을 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중국 상하이랑 베이징 일부 지역의 봉쇄가 풀리는 것이 또 맥도날드에게는 좀 호재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일단은 러시아의 손실을 중국에게서 얼마나 메꿔주는지가 관건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3월 초, 3월 중순부터 상승을 잘 보여줬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다시 좀 주가 좀 눌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좀 차트도 같이 해볼게요. 자, 어제자 일단은 3%대 상승을 또 보여주면서 기존에 일단 좀 매도세를 지금 다시금 잡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한테 지금 좀 매일 실적 발표도 끝났고 지금 현재 1%대 낙폭이니까 지금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자, 나스닥 4% 13,000까지도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음, 현재 국한테 좀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자리를 좀 박스 칠 가능성이 크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260, 그리고 240, 한 20달러대 지금 위아래 변동성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한동안. 근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이비들의 평가는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도 지금 270, 260, 290, 275. 일단은 상향, 하향, 하향, 상향 지금 반반의 의견이에요. 전체적으로 시티그룹 그리고 도이치방크 시티그룹과 그리고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는 상향이고 그리고 이제 도이치방크랑 지금 구겐하임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하향인데 현재 이제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0에서 260짜리를 좀 횡보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240, 260 거의 좀 비슷하죠. 비슷하게 지금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 좀 가져갈 거고 일단은 지금 다시금 추세나 흐름을 좀 바라봤었을 때 이 횡보 구간은 제가 봤을 때 6월에서 7월까지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전쟁이 좀 종결되고 일단 중국 쪽 이슈가 좀 해소가 됐었을 때, 그러니까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많이 됐었을 때 위든 아래든 지금 좀 추세가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하방보다는 좀 맥도날드는 좀 지켜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지금 횡보자리 값 가져가다가 260짜리 값 깨면서 넘어왔을 때는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단기간에 지금 급등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라도 우상향을 계속 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횡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때 평단가 맞추는 매직 구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드렸던 종목들 조금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볼 시간인데, 자, 제가 아까 이제 카메코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아쉬워요. 오늘자 일단 1%대 낙폭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음, 자, 카메코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이제 톡방에서도 이제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카메코 코퍼레이션, 티커는 CCJ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전, 직접적인 원전보다는 우라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라늄을 이제 채굴서부터 가공, 그리고 뭐 판매, 유통까지 다 전반적인 걸쳐서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우라늄, 결국에는 우라늄 원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시장에서 좀 물음표죠. 이거를 뭐 친환경으로 생각하긴 힘들고, 유럽 쪽에서는 지금 탈원 원전 생각하면서 지금 뭐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렇게 지금 붐이 일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화석연료 지금 줄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화석연료는 줄여줘야 되는데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엔 지금 오일 가격도 폭등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제 화석연료를 줄이고 궁극적인 목표예요. 화석연료는 줄여주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뭐 여기는 뭐 태양광도 있을 거고 그쵸 뭐 풍력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이제 재생 에너지들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좀 가격대가 나중에는 좀 맞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지금 화석연료에 생산되는 전기의 가격대 단가보다 얘네가 더 낮아지면 거기서부터 메리트가 있겠죠. 그리고 대량 생산 안정적인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프라가 갖춰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쪽에서부터 일로 넘어가는 시대로 바뀔 거죠. 뭐 이 지금 지구 온난화나 이런 부분들의 원인을 이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되려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전기차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쓰던 화석 연료가 전기차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됐고 궁극적인 목표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전기차까지 지금 나와주면서 전기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네 좀 부족한 과도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전은 향후 10년 때까지는 그래도 한번 좀 대장이 되면서 이 과정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봤을 때는 지금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있고 한번 지금 추세를 받아줬을 때 꾸준히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러한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방이랑 그리고 이제 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